어, 그 조직의 관계는 밑으로 역으로 갈게요. 먼저 자, 부산관광공사는 뭐냐? 부산관광공사는 어, 그걸 하기 전에 사실 조직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은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어떤 비용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좀 감이 잡힐 수도 있어요. 먼저 관광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죠, 공사.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예산의 이제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출연하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부산관광공사는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아르피나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르피나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티 투어 버스 뭐 기타 등등 골프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광에 대한 수익 사업을 부산시를 대신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관광 진흥을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의 자금이나 또 부산 뭐 시는 당연히 자금이 투여가 되겠죠. 그거 외에 국비라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라 그럽니다. 거기에 써 있는 비용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을 좀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관광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관광공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고 관광협회는 말 그대로 관광에 있는 사업체들이 많죠. 여행사도 있고 아니면 뭐 호텔사도 있고 이런 곳들에서 협회는 말 그대로 어떤 아까 전에도 문제에서 설명을 했듯이 관광 진흥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내는 창구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권익 대변을 하던가 아니면 뭐 정부가 정해주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히려 역으로 뭐 실무에 맞게끔 또 산업의 현장에 맞게끔 조정해주는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진흥을 위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백데이터나 관광에 대한 데이터,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협회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일단 관광 진흥을 위한 업체들의 권익 대변도 하고 뭐 그런 교육, 재교육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거 외에 그러면 과연 한국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랑 부산관광공사는 어떻게 다르고 뭐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이제 관광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일도 하고 있고, 또 수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홍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정보나 벤치마킹 할 것들, 그리고 외국으로 송출하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어떤 지원, 여러 가지 그런 대변, 좀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해서 바로 뭐 투여가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다른 자금들을 또 마련을 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 외에 부산관광공사와의 차이는 부산관광공사는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지역자치제에서 운영하는 관광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뭐 그게 엄청 파이 부분에서 크다 작다를 말하기는 좀 논의가 그렇고 지역자치제냐 중앙정부 쪽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관광공사랑 한국관광공사, KTO와 BTO와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역의 공사들도 있겠죠.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도 이제 운영이 아니라 용역 발주한 그 부산 글로벌 부산 관광 뭐 도약을 위한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도 종합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워야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정책도 또 만들고 또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제 뭐라 그러지?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프로젝트를 역시나 뭐 제가 또 다른 이제
좀 이렇게 좋으신 교수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6억짜리라 그러면 문체부에서 한 4억, 그리고 지자체가 2억 정도를 들여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사업들이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부산관광공사, 관광협회, 뭐 미래마이스 네트워크 이런 곳들에 되게 협업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관계들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분들 먼저 아시죠? 중앙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부처가 있잖아요. 그런 중앙정부에 있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 이벤트, 뭐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이제 부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체부 되게 많이 듣거나 문화부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처음 커리어는 될 수 있다면 아예 자기가 좀 작정을 하고 간다면 문화부 쪽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전반으로, 마이스 산업 전반으로 좀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거예요. 그럼 중앙부처에서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앙부처에 있는 곳들이 뭐 어떤 산하기관들이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보면은 이런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산업 전체를 파악하는 곳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88번. 메리어트 홀리데이인 등의 기존 대규모 호텔 체인들이 1박에 30달러의 숙박으로부터 200달러 이상의 고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스스로 개발하여 모든 시장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경영 전략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러분들 자동차 경영 전반에 보면 자동차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이게 플라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회 초년생부터 노년층까지 고급층, 뭐, 그거는 당연히 인구 통계에서에 있는 연령별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가정 형태, 뭐, 2명인지 3명인지 1인 가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뭐, 이제 좀 진입하는 형태? 현대가 라인업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자동차 중에서는 국내차나 현대가 그런 모든 연령층 또 소비층을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풀라인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스스로 개발해서 모든 층을 다 흡수하겠다는 그런 시장 전략은 바로 풀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8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관광 동기와 욕구에 관한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건 약간 암기 문제인데 여러분 밑에 해설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심정적 동기랑 이게 심적인 동기거든요. 정신 동기, 신체 동기, 경제 동기, 이게 어떤 걸 있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심적인 동기랑 정신적인 동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여러분들 사양심, 교류심 막 이렇게 돼 있고 3번에 보면 뭐 교류심, 견문욕구, 왠지 심적인 동기랑 정신적 동기가 비슷한 것 같죠.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일단 심적인 동기는 마음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정신적 동기는 흔히 말하는 커리어나 아니면 뭐 자신의 능력을 위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정신적 동기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뭐 약간 즐거움을 위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0번. 호텔 객실 요금의 결정 방법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의 설명에 적합한 가격 결정 방법은, 이거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비용의 접근을 통해 가격 객실을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은 객실당 평균 판매 가격 있죠? 객실당 평균 판매 가격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의 설정, 요구되는 목표 이익, 예상 판매 객실 수 등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방법. 기존에 호텔이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건 산출할 수 있겠죠? 평균 요금 산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업 초기에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이 휴버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초기 예상 객실을 선정하고 이게 몇 객실 정도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경쟁사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호텔이나 상권을 보면서 주로 추정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원가는 이 정도 드니까 몇 프로 정도 남겨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경비가 한 번 팔 때 5만 원 정도 드니까 여기 세금하고 어떤 걸 해서 한 30%를 남겨야겠다. 방을 하나 팔았을 때 흔히 말하는 30% 남겨야겠다. 그렇게 치면 뭐 한 8만 원에 팔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5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3만 원을 더 붙여서 8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짜리 방을 하나 팔면 5만 원이 남겠죠. 그쵸? 3만 원이 남겠죠. 죄송합니다. 3만 원이 남겠죠. 그 3만 원 가지고 계속 쌓아두기도 하고 또는 이 3만 원을 가지고 8만 원에 항상 팔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을 5만 원짜리 방을 못 팔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8만 원짜리 방을 못 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호텔의 창구가 닫히기 전에 한 7만 원으로 팔아야겠다. 할인 정책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는 일드 매니저먼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루이 휴버트 방식으로 저번 시간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예상입니다. 예상으로 가격 결정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평균 객실 가격을 산출해서 뭐 소요 경비를 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바로 로이 휴버트 방식입니다. 네. 91번. 호텔 경영에서 기준이 되는 객실은 약간 상식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싱글룸이 뭔지 알죠? 그쵸? 싱글룸이 있고 더블룸이 있고 트리플룸이 있고 트윈룸이 있어요, 여러분. 싱글룸은 여러분들 호텔을 가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고 이 경공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건데 싱글룸이 한 사람 정도 잘 수 있는 그런 작은 침대예요, 여러분. 그리고 트윈룸은 뭐냐면 다양한 트윈룸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싱글룸이 두 개 있는 싱글 그 베드가 죄송합니다. 싱글 베드가 두 개 있는 게 트윈룸이라고 해요. 베드의 수나 베드의 크기에 따라서 룸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싱글룸은 작은 침대가 하나 있는 혼자 잘 수 있는 그게 바로 싱글룸이고요. 그리고 트윈룸은 싱글 베드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블 베드라고 해요.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베드가 두 개 있는 좀 방이 넓은 곳, 특히 중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제 더블룸, 그 트윈룸 중에 더블 베드가 두 개 깔려 있는 트윈룸이 또 있고요. 더블룸은 일단 뭐 침대가 두 사람 이상 잘 수 있는 그런 침대가 들어있는 걸 더블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플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싱글 침대가 세 개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싱글 침대가 두 개, 더블 베드가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총 베드가 세 개가 되겠죠. 뭐 방식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 슈페리어 트윈룸이 될 수 있고 슈페리어 트리플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디럭스 뭐 더블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호텔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드 수라든지 베드 크기가 항상 어떤 예약 사이트나 호텔에 이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체크해서 내가 어느 정도 크기의 방을 묵을 수 있을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일단 트윈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행이나 여정을 할 때 혼자 있을까요? 아니죠. 거의다가 2명 아니면 3명 혼자는 경우에는 사실 뭐 유행하긴 하지만 혼자보다는 2, 3명이 여행하는 게 되게 많고 또 그렇게 파는 것이 좀 더 2명이 가격을 쉐어해서 좀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여행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트윈룸을 호텔 경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92번 테이블 도어트 레스토랑은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격식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처럼 격식 있는 풀코스를 뜻하게 됩니다. 이게 풀코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총 풀코스는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는 뭐냐면 전체 요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습이요, 습. 뭐 습은 기본 습으로 나오는 게 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 양파즙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머시룸 숲에서 양파도 들어가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좀 습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쉬입니다. 원래 피쉬. 분명히 생선 관련한 해산물이나 뭐 생선 관련한 요리가 전체적으로 나와요. 메인을 먹기 전에. 엔트리가 있고 로스트가 있어요. 엔트리하고 로스트는 그 중간 단계.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릴 요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엔트리 단계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또 있어요. 그 전에 뭐 스테이크랑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들도 사실 있고 이게 로스트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샐러드가 나옵니다. 샐러드를 먹고 여러분들 보통 에피타이저에 샐러드가 많이 나오죠. 경양식에서 보면 에피타이저 단계에서 샐러드가 많이 나오는데 풀코스는 원래 먹고 나서 이제 산뜻한 입가심을 위해서 디저트를 한번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실 채소 부분이 엄청 소화가 잘 될 것 같지만 먹었을 때 그렇게 소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 먹을 때는 소화가 좀 잘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고기가 섭취되고 나서 채소가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비타민 물질이 들어가면 소화를 촉진시키고 좀 더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논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메인 요리를 다 먹고 나서 샐러드를 원래 먹는 것이 좀 더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디저트 관련한 베브리지를 먹는 게 바로 풀코스고요. 92번에서 말하는 테이블드 호텔 레스토랑은 풀코스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93번. 주로 생선 요리와 함께 마시는 포도주는 답은 바로 1번입니다. 화이트 와인이 사실 뭐 해산물 요리나 생선 요리랑 되게 잘 맞아요, 여러분. 보통 레드 와인은 고기 육류, 스테이크 그릴 이런 곳이랑 되게 어울리고요. 포트 와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포트 와인은 좀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꼬냑은 제외하겠습니다. 이제 포트 와인은 포르투갈 와인인데 이게 와인의 브랜디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스위트한 맛이 나는 뭐 그런 주정 강화라고 하는데 주정을 강화시키는 그런 맛이고 세리아와 함께 2대 주정 강화로 이제 포트 와인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트 와인이 많이 뭐 들어와서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와인이 막 깔리는 단계잖아요. 이제 뭐 내추럴 와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깔리는 추세인데 어쨌든 포르투갈 와인도 포트 와인이라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해산물과 잘 어울리는 생선 요리가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인 2번이다. 자, 94번. 다음 주 혼성주가 아닌 것은 혼성주 여러분들 혹시 들어가셨나요? 여러분들이 쉽게 혹시 펍 같은 데 가시나요? 뭐 펍 같은 데 가거나 요즘에는 칵테일도 되게 많이 만들어주죠, 여러분. 여러분들 리큐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혼성주인데 여러분들이 좀 제일 잘 알고 있는 리큐어 중에 하나가 예거마이스터가 있을 것 같아요. 예거마이스터가 바로 혼성주의 대표적인 인기 있는 건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예거마이스터가 예전에 영화 중에 행오버라는 이제 행아웃이었나? 행오버라는 예전에 브래들리 쿠퍼가 나오는 그곳에 뭐죠? 이게 예거마이스터랑 뭐랑 좀 섞어 먹었더니 뭐 다음날 정신을 못 차렸다. 맛이 자기가 독한 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 뭐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리큐어가 다르고 리큐어가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혼성주는 바로 리큐어입니다, 여러분. 리큐어고 리큐어 중에는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사실 어느 정도 유명한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베네딕틴, 그 다음에 샤르트러즈는 뭐냐면 이게 베네딕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샤르트러즈라고 하고는 수도사가 만드는 리큐어 이제 좀 주종이에요. 돈 베르나도 일단 베네딕틴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도 수도사가 있는 그 마셀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걸 가지고 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샤르트러즈는 뭐냐면 카르투지어라는 이제 지역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리큐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키라소 같은 경우에는 럼에 약간
좀 본고장이라고 있는 카리브해의 키라소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섬에서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오렌지 껍질 있죠. 오렌지 껍질을 이제 뭐 여러 가지 혼성주에 좀 섞게 되면 오렌지 향이 조금 나는 듯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한 혼성주들인데 보드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드카는 증류주예요, 그냥 증류주. 아까 전에 뭐 증류주 여러 가지 좀 뭐 순수 양조장에서 증류주에 이제 뭐 초목향초를 혼합해서 시럽향이 나게 하는 게 바로 큐어인데 그걸 혼성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보드카는 말 그대로 그냥 증류주 자체를 놔두는 걸 순수 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드카가 답은 아닙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리큐어를 만드는 방법은 증류법도 있고 에센스법도 있고 뭐 다른 법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주로 리큐어 같은 경우에는 증류주 기본 증류주에다가 매실을 담그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데 여튼 저도 예거마이스터를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대표적인 혼성주들이 여기에 다 섞여 있다. 자, 답은 1번. 95번. 다음 음료 중 하드 드링크에 속하는 것은? 소프트 드링크는 커피, 홍차, 코코아 이런 음료가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알콜 제품. 근데 포도주는 하드 드링크죠. 그죠? 하드 드링크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이거 상식인데 그다음에 포도주, 위스키, 그다음에 샴페인, 보드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있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탄산수가 있는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어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샴페인이 톡 쏘는 맛과 함께 이렇게 좀 술이 향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달달한 것도 물론 많겠지만 샴페인도 사람들 많이 마십니다. 자, 96번. 입지에 따른 호텔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입지에 따른 호텔. 입지는 말 그대로 위치나 뭐 어디에 입지해 있는가, 위치에 따라 보는 그런 게 또 있죠. 시티 호텔, 컨트리 호텔, 에어포트 호텔은 컨트리 호텔, 에어포트 호텔, 시티는 어떤 입지인가 다 나와 있죠. 영어만 봐도 여러분. 휴양은 말 그대로 그냥 휴양지 같은 느낌이죠. 그쵸? 휴양지는 도시 속에서 휴양 호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태국이나 아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 휴양지 호텔이 있어요. 그쵸. 휴양 호텔이라고 하죠. 이건 입지에 관련된 게 아니라 호텔의 형태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97번. 호텔이 체인점을 조성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쵸. 자, 호텔이 체인점을 조성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규모의 확대. 체인점은 말 그대로 체인처럼 다른 업체들을 늘려가는 걸 뜻하는 거죠. 사업 규모의 확대에 맞고 비용 절감. 이때까지 한 호텔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수건이나 아니면 뭐 물티슈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비닐, 샴푸, 에머니티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게 공장에서 뭐 10개 제조할 때랑 10,000개 제조할 때 금액 단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상식이죠. 많이 제조하면 할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비용 절감. 이게 체인 호텔을 많이 만들고 나서 에메니티를 기존에는 한 1000개만 공급하다가 한 10만 개 정도로 공급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메니티, 뭐 샴푸나 이런 거 넣는 게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판매 촉진. 이때까지는 한 호텔을 위해서 10억이라는 마케팅비가 들었는데 100개가 생겨도 굳이 뭐 그게 뭐 1000억이 들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10억이 하는 뭐 마케팅비를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해도 뭐 한 30억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한 호텔당 그냥 3억에 정도밖에 마케팅비 안 하니까 7억이 마케팅비로 절약이 된 거죠. 뭐 그런 판매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소식 좀 있죠. 광고를 위한. 그리고 한 개 호텔에 홍보하는 것보다 100개 호텔이 다 입지에 있으면 그게 자체로 홍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영 전문화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호텔에 대한 경영 전문화가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뭐 상업화가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전문화가 되기보다는 좀 더 뭐 복잡해지고 좀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경영
이쪽을 좀 다루기가 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전문화를 이루는 것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98번. 호텔 내의 서비스 중 식사와 관련된 서비스는 뭐죠? 하우스 서비스, 상품이죠. 런저리, 그 다음에 벨맨, 영접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와 관련된 서비스는 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답은 1번.